이번 시간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좀 빠르게 시험지에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한번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차함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y는 x제곱의 그래프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건 적당한 점들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면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이제 그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규칙을 찾아서 그냥 외워서 이제 빠르게 그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생략한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 자, 우선은 그래프라는 건 점을 찍는 거예요, 좌표 평면상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x에다 0을 대입하면 x, y 값을 따로 쓸게요. x, y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할게요. 자, x에 0을 대입하면 0의 제곱이죠. x의 제곱이니까 0의 제곱이 y 값이니까 0이 될 거고, x에 1을 넣으면 y 값도 1이죠. 1의 제곱은.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물론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1이나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이렇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점들을 찍어보면 2일 때 4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점들이 찍힌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찍지 않았던 많은 점들, 그런 점들을 찍어서 이렇게 점들을 찍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곡선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은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건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린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렇게 그래프를 몇 개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성을 파악해서 어떤 특징들을 이제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나오는 용어들 좀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면 또 역시 힘들어 해요. 그래서 용어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이제 포물선 모양의 그래프를, 자, 우리는 아래가, 이게 아래 부분이죠. 이 아래 부분이, 아래가 볼록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자, 요 꼭지점이라고 하죠. 이 끝부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이 어떤 그 대칭축이에요. 선대칭이에요. 결국 선대칭동인데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자, 오른쪽 부분이랑 왼쪽 부분이 완벽하게 포개집니다. 이렇게 접으면 포개진다라는 내용 다 배웠고, 이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응용돼요. 자, 이 축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자, 수직이 되게 어떤 선이 이렇게 그어지면 반드시 요 길이들이 같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길이 같은 대칭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역시 용어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이제 이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 축이라고 했죠. 대칭축. 근데 그냥 통상 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축이라고 하면, 아, 대칭축을 말하는구나, 이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축이라고 합니다. 또는 축의 방정식. 자, 축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2학년 때 1차함수 말고 x축이랑 y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배우는데, x축, y축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y축의 평행한 이런 직선을 우리가 만약에 요 점들이 x가 2고 y가 1이라고 해볼게요. 요 점은 x가 2고 위에 쓴 거 y가 2겠네요. 2,3 이런 식으로. 요 점 x축에 있으니까 2,0이겠죠. 요 점은 적당히 2,-1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 y축에 평행하면서 이렇게 x값들이 모두 2라는 거 알 수 있죠? x값들이 모두 2인 이런 직선 우리가,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x값이 2다 라고 표현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x가 2다는 말 말고, 이게 직선을 나타낼 때는 y값이 변하더라도 항상 x가 2이기 때문에 x는 2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y축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걸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낸다면 x값이 0인 직선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배경 설명을 했고요. 다시 이제 정리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지금 이제 그려져 있는 형태죠.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그때 이 축의 방정식, 이 y축의 그쵸? y축이랑 동일한 이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x는 0이라는 직선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은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자,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 이런 직선들, 이제 조금 전에 했듯이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이게 x는 1이라는 직선, 3을 지나는 x가 모두 3인 이런 직선을 우리는 x는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y축은 결국은 같은 선상에서 보면 여기는 x값이 모두 0인 직선이죠. 이렇게. 자, 뭐 y축보다 왼쪽에 뭐 마이너스 3인 점들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우선 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서 이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x는 0인 이 축을 기준으로, 이 대칭 축을 기준으로, 요쪽 땅이 이제 어떤 땅이냐면 요쪽 범위가, 요쪽의 범위는, 요쪽 땅은 다 어떤 부분이냐면 x값이 0보다 큰 범위죠. x가 정확히 0인 값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요 왼쪽 땅은, y축 왼쪽의 땅은 x값은 0보다 작은 범위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이랑 다르게 뭐 증가만 한다든지, 직선 같은 경우는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감소하면 계속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차함수는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y값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다가 꼭지점을 기준으로 턴을 해서 이제 y값이 증가하는 거예요. y값이. y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x축으로 가면서 x가 증가할 때 y값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태의 증가 곡선을 보이는 겁니다. 그 용어들 역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맞고 틀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자, x가 증가할 때입니다. x는 항상 증가하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때 y값이 감소하느냐 y값이 증가하느냐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우선은 힘들어하는 친구 때문에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y는 x제곱 말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결국에 이차 함수는 y는 ax제곱의 형태가 되겠고, 이 a 값은 뭐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a가 2일 때, a가 1일 때, 2분의 1일 때, 3분의 1일 때 이렇게 그래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아까도 설명했지만 내가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점 찍으면 돼요. 몇 개의 점만. 그래서 이제 x가 0이면 반드시 0을 지나죠. 여기다 0을 대입하면. 그래서 원점을 지날 거고, 뭐 1을 넣으면 y값이 2니까 1일 때 y값이 2라는 요 점을 이렇게 찍어서 아, 곡선 모양이었고 아래로 볼록했지? 이런 게 떠올린다면 아, 폭이 어느 정도인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폭이란 용어를 이제 지금 썼는데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2차 함수에서는 이 폭을 결정하는 게 결국은 a인데, 자, 0보다 클 때는 a가 클수록 당연히 큽니다. 아니, 좁습니다. 이렇게 좁잖아요. a가 2일 때, 그쵸? 1일 때는 좀 더 넓고 2분의 1일 때는 더 넓죠. 이 폭이라는 게 2차 함수의 어떤 특정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의 간격입니다. 폭. 자, 근데 폭이 0보다 큰 상황에서는 숫자가 클수록 큰데 이제 0보다 작은 경우죠, 이게. 그래서 역시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초록색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요 내용을 알고 있을 거고, 그럼 마이너스 2x제곱일 때 이렇게 된다. 2분의 1일 때, 3분의 1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면 어떤 결과물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
근데 이 사실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면 이제 문제 속에서는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차함수 AX제곱의 그래프의 특징 반드시 외울 수 있도록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모양이라고 했죠. 이걸 우리는 이차함수의 기본형이라고 한다. 자, 좀 그래프를 봐서 알겠지만, 자, 우선은 꼭지점이 원점이다. 꼭지점이 원점이다. 꼭지점의 좌표가 한마디로 0,0이다. 원점은 0,0이고, Y축을 축으로 한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역시 Y축을 축으로 한다. 또는 뭐라고 해야 돼요?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다. 축의 방정식이 축이 x는 0이라는 직선으로 표현한다. y축이 아까 x는 0이라는 직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그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관찰한 결과를 정리해서 암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그 다음에 자, 이건 나중에 이제 대칭이동이라는 걸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 지금은 그냥 중학교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x축 대칭만 배웁니다. 그래서 y는 2x제곱의 그래프의 x축에 대해서 대칭이면, 만약에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는 이게 x축 대칭한 그래프다.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 오변 전체예요. 그러면 폭도 동일하고 그래프 모양도 같은데 뒤집어졌으니까 모양이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고, 그 뒤집어진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배경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요. 그럼 문제 속에서 한번 빠르게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차함수 그래프 y는 4분의 1 x제곱의 그래프, 그쵸? 그럼 a 값이 4분의 1인 거죠. 어쨌든 0보다 크니까 모양은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리고 꼭지점이 원점이다. 그쵸? 축이 y축이다. 또는 여기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면 돼요. 적당한 선에서. 그리고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은 이게 굉장히 작은 수니까 폭이 좀 넓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나는 4분면은 1사분면이랑 2사분면만 지나네요. 자, 두 번째 그림. 자, y는 마이너스 7x제곱의 그래프예요. 뭐 알다시피 자, a의 개수가 0보다 작은 거죠. 최고차항의 값, 이 a 값, a 개수가 아니라 a 값이 지금 0보다 작으니까 모양은 위로 볼록이다. 절대값을 보면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은 7이에요. 굉장히 폭이 좁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1만 넣어보면 1, 그쵸? x 1을 넣어보면 1의 제곱 1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7, 뭐 이 정도 비율로 떨어진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 4분면은 3, 4분면, 4, 4분면이 되겠네요. 폭이 굉장히 좁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했다면,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가볍게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3번 문제 보면, 자, 우선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것을 모두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한 거는, 자, 아래가 볼록한 거 아랫부분이 이런 모양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a가 0보다 크지? 물론, ax제곱의 그래프에서요. 자, 어쨌든, a 값이 0보다 크다. 0보다 큰 것만 찾아야죠. 3, 그 다음에 3분의 2 해서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폭이 가장 좁은 거, 가장이에요. 그럼 절대값으로 봐야죠. 그래서 2번 기억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고, 니은은 3이고, 그쵸? 뭐 빠르게 할까요? 3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큰 게 뭐 이제 미음도 역시 절대 2니까 가장 큰 건 니은이겠네요. 그래서 니은이 우선 폭이 가장 좁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폭이 가장 넓은 건 누굴까요? 물어본다면 누구죠?
폭이 가장 넓다. 그럼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겠네요. 그래서 절대값의 가장 작은 수는 3분의 2 겠죠. 여기서는 2분의 3은 1보다 큰 수니까. 그래서 폭이 가장 넓은 거는 디귿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자, 이렇게 자기가 자연스럽게 변형되는 형태의 문제를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우선은 개수의 부호는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개수는 같아야 돼요.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대칭해서, 굉장히 이것도 폭이 좁은 형태인데 이렇게 생긴 친구를 x축에 대해서 대칭했다고 갑자기 폭이 이렇게 넓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x축 대칭의 값은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호는 반대이지만 a의 값이 절대값은 같아야겠죠. 그래야 x축 대칭이 되니까. 그러면 그 친구는 우선은 기억이랑 맞나요? 미음이 있네요. 둘 다 절대값 2죠. 또 있나요? 여기서는 없네요. 더 이상.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개념을 알면 가볍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4번 문제처럼 이렇게 객관식 형태로 그래프의 식을 주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의 성질이나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잘 출제됩니다. 물론 이제 기본형이지만 좀 더 이제 뒤에 변형되는 형태로 나오니까 우선 기본서부터 준비를 하세요. 자, 우선은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더 좋죠. 항상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점 있습니다. 반드시 우선 꼭지점 지나고 y축이 축이라는 건 다 당연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위로 볼록일 거고 폭이 좁을 거다. 이런 상태를 그려놓고 해석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기억.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니까 당연히 맞겠죠. 자, y축을 축으로 한다. 축이라는 용어 꼭 알아야 돼요. 이게 y축. 또는 계속 강조합니다. 이거 x는 0이란 직선이에요. 직선의 방정식. x는 0이라는 직선이 축을 한다를 축으로 한다. 그 다음에 아래가 볼록한 게 아니라 위가 볼록한 거니까 이 친구는 틀렸네요. 이해는 맞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자, x가 0보다 작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x가 0일 때가 요점이잖아요. 여기 y 대칭축. 그쵸?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가 이쪽이죠. x가 0보다 작을 때. 이쪽 땅은 x가 0보다 큰 땅인데, 작을 때는 x의 값이 증가할 때, x는 무조건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y 값이 감소하고 있다? 말도 안 되죠. y 값이 올라가고 있죠. 플러스 방향의 y는 위로 올라갈수록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 그쵸? y 값은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간략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고등학교에서도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 어떤 성질이나 특성들을 해석하는 문제 많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은 자, 다음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실수 a값의 범위네요. 자, 우선은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가 이게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폭을 이 폭이랑 지금 이제 빨간색의 그래프는 폭이 더 넓죠. 폭이 넓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a의 절대값이 2보다는 작은 겁니다. 됐나요? 네, 절대값이 2보다 작은데 중요한 건 또 중요한 건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A값은 0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의 범위는 0보다는 반드시 커야죠.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기 양수의 세계니까 절대값이 2보다 작다는 얘기는 0보다 큰 세계에서는 그냥 2보다 작으면 되죠. 그래서 A는 2보다 작아야죠. 이 부분만 체크하면 안 돼요. 2보다 작으면 되겠다라는 부분. 요거만 쓰면 틀려요. 반드시 어느 부분 챙겨야 된다. 반드시 0보다 커야죠. 0보다 크지 않으면 모양 자체가 아래로 볼록하지 않고 위로 볼록하니까 2보다 작은 그래프들
이런 것도 다 2보다 작은 거예요. 절대값이, 아니 a 값이. 그래서 이거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제 y는 ax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입니다. 자, y 값이잖아요. y는 할 때 이게 y 값이에요. x에다 어떤 값을 넣어서 a를 곱한 이차 함수에다가 요번에 이 y 값이 q만큼 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q 값이 0보다 클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 그래프, 이게 y는 ax 제곱의 그래프라고 하면 값이 0보다 크다 하면 모든 값이 q만큼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이동하는 효과가 나는 거죠. 모든 값들이 이제 커지니까 이렇게 q값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래프에서 q만큼씩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그래프가 되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y 값에 q를 더한 형태, q 값만큼 우리는 결국은 어느 쪽으로? y 방향이죠. 그래서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다시 이해를 할게요. 자, 그러면 원래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 아까 설명을 길게 한 이유는 제일 중요하죠. 얘가 기본이 되니까요. 그래서 기본형인 거고, 자,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고 축이 x는 0이었는데 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얘를 y축으로 q만큼 더하게 되면 꼭지점도 y축으로만 이동합니다. y축으로. 그 다음에 축은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이다 보니까 이거는 직선이란 건 위아래로 무한히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축으로 이동해서는 축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 동일하게 x는 0이죠. 그래서 뭐 쉽게 기억하면 꼭지점의 x값 또는 축의 x값은 같아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차 함수의 꼭지점을 보면 이 꼭지점이 1,2다. 예를 들어서 그럼 축은 이렇게 이차 함수를 이제 이렇게 대칭한 이 직선은 결국은 요 x값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꼭지점의 x값이나 축의 값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x축에 대한 평행 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있다. 자, 물론 a가 0보다 커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우선 a가 0보다 큰 걸로 생각하죠. 그 다음에 자, 꼭지점이 원점에서 아래로 볼록하고 축이 y축인 이런 형태인데, 자, x축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온 대로 p만큼 평행 이동했다. p가 또 0보다 크다. 그럼 꼭지점이 0,0이면 꼭지점이 이동하겠죠. 모든 점들이 이렇게 p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모든 점들이 이렇게 p만큼 이동하는 건데, 얘도 p만큼 이동하겠죠. 더 가야 되겠네요. p가 이만큼이면 이 점도 이만큼 가야죠. 같은 길이만큼. 이 점도 마찬가지로 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이 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길이만큼 이동한 모든 점들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자, 꼭지점의 좌표도 원래 0,0였을 텐데 p,0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로 이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역시 이제 고등학교 때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이렇게 표현하는 x 대신 왜 x-p를 대입하는지 이유를 배워요. 자, 중학교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줘도 됩니다. 그래서 자,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건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할 때는 줄였어요. 평행 이동할 때는 x 대신입니다. 반드시 써놓으세요. x 대신 x-하고 요 p랑 부호 반대로 줍니다. 이거를 대입합니다. x 대신 x-p를 대입한다. x 대신 x-p를 대입한다. 그래서 식이 y는 ax 제곱인데 요 x 값 대신 요 x 대신 x-p가 들어간 거고, x의 제곱이니까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이해 갔어요? x 대신 x-p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다. 한마디로
뭐 A를 뺀다 그러면 이게 완전 제곱 형태죠.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요 내용을 연습을 할게요. 첫 번째 2번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자 y축 방향으로 괄호 안에 수만큼 평행 이동했다. 자 y축 방향이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 값이 0보다 크네요. 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원점에 붙어 있으면 또 폭이 좀 넓은 그래프인데 이 식이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 y축을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될 거고,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쓴다? 그냥 우변에다 그냥 올라간 만큼 더해준다 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자 2번 y는 마이너스 4x의 제곱의 그래프, 꼭지점이 원점이고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절대값이 4인 거 보니까 1일 때 4를 지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폭의 위로 볼록한 그래프일 거고, 자 이 값을 자 y축으로, 그쵸, 모든 값들이 3씩 적어질 거니까 y축으로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형태 그래프가 되겠죠. 식을 써라. y는 마이너스 4x제곱 그래프에다가 그대로 y값 평행 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이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자 얘는 y는 4x의 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네, 이렇게 이제 바로 읽어야죠. 원래 이 그래프의 꼭지점은 0,0이고 축은 x는 0인데 y축으로 이동했다고? x축으로 이동 안 했네.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겠네, 이렇게 생각해야죠. 축은 x값이랑 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그쵸?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 거를 마이너스 1만큼 평 이동했으니까 파란색 그래프처럼 될 거고, 중요한 건 축이 변하지 않았죠. 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꼭지점의 y좌표만 1만큼 내려온 거죠. 마이너스 1만큼 평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자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제곱의 그래프, 뭐 이런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이럴 거라고 그려져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음수인 거 보니까 위로 볼록, 절대값이 1보다 작죠. 약간은 폭이 넓겠네, 뭐 이 정도. 이 친구를 5만큼 이동했다고 y축으로, 그럼 이렇게 올라갔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꼭지점의 좌표는 0,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식을 딱 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0,5라는 거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습니다. 항상 제곱돼 있는 거 그게 0 되는 거 찾는 겁니다. x제곱 할 때 이 제곱돼 있는 이 친구가 0 되는 걸 찾으면 돼요. 여기서는 뭐 x가 0이면 0이니까 0이란 거 알 거고, 그때 y값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x 0을 딱 넣으면 0으로 사라질 거고, 그때 y값 5 이렇게 됐나요? 꼭지점의 좌표 찾고, 축은 x는 하고 꼭지점의 x값 이렇게 찾아도 되겠습니다. 됐어요? 연습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는 뭐 함수 하면 여러분 1차 함수부터 배웠던 내용이에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자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랬으니까 식을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죠. 4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자 이 그래프가 평행 이동하면 이런 식이 될 텐데, 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1,k를 지나, 그러면 뭐 지난다는 얘기는 함수에서 x가 1일 때 y값이 k가 나와 그 얘기죠. 이 표현을 모르면 따로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이제 기본을 이제 함수에 대한 기본을 해야죠. 그래서 x가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은 1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3일 거고, 자 y값에 k를 넣었을 때랑 같아야 되니까 k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2번 다음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괄호 안에 만큼, 요번에 x축 방향이에요. x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아까도 강조했습니다. x 대신이라고 했어요. x 대신 x축으로 3만큼 갔어.
그러면 저 3의 부반대한 x-3을 대입한다. 강조했습니다. x 대신 얘 대입. 자, 그러면 이 친구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갔어? 그러면 x 대신 뭐라고요? x하고 이 친구 부반대. 이렇게. 자, 항이 두 개니까 괄호쳐서 대입해야겠죠. 항상 항이 두 개 이상인 거는 재미있습니다. 괄호를 쳐야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1번식을 표현해 보면 1번은 y는 2분의 1에 x 대신 x-3을 대입하는 거죠. x의 제곱이니까 요거의 제곱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2번은 마이너스 3에 역시 x 대신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고, 저기도 x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 읽는 거. 꼭지점의 좌표는 x축으로만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x축으로 변화가 있겠는데, 어떻게 찾냐면, 우리 항상 2차식이 제곱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곱되어 있는. 이렇게, 뭐뭐의 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제곱되어 있는, 두 번 곱해지는 게 0 되는 걸 우선 찾으면 돼요. 그러면 3 빼기 3이 0이니까 x는 3이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x값이 3이구나. 여기다 x에 3을 넣으면 3 빼기 3은 0이 돼서 모든 값이 0이 되겠죠. 그때 y값은 0이구나. 다시 이게 0 되는 값이에요. x 플러스 2가 0 되려면 마이너스 2고, 그때 일단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되니까 0이 되겠죠. 식을 보고도 알아야 돼요.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면 명확한데 식을 보고 빠르게 찾아야 되니까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지점은, 자, 요 2차식이 0 되는 값이구나. 그 다음 축은 꼭지점의 x값이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3, 여기서는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이해됐어요? 자, 그럼 3번 문제.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이랑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구할게요. 꼭지점. 자, 꼭지점의 좌표는 이 제곱되어 있는 이 2차식이 0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2가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 그때 마이너스 1 넣으면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0이에요. 그냥 가능해요. 축은 x는 마이너스 2다. 꼭지점의 x 값이랑 동일하니까 뭐 나중에 바로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1초 만에 할 수 있죠. 얼마예요? 이거 0 되는 거 1이네요. 1,0. 축도 x는 1. 이렇게. 자, 이 친구를 그려보면, 자, 저 1번은 y는 어떤 친구를 이동한 거죠? 그거 알아야 돼도 3x제곱의 그래프를 그렇게 해석해야죠. 아,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네. 그러니까 x 대신 x 플러스 2를 대입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동된 그래프의 식을 보면 어떤 그래프를 이동했는지 기본형을 떠올릴 수 있어야 내가 그래프의 이동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정말 총알같이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이구나, y축이 아니고 3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러면 x 대신 x-3을 대입하는 거네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y는 3분의 1에 x-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 1,k. 그러면 x값 대신 2를 넣으면 y가 k가 나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x에 2를 넣으면 2를 넣을 때 대입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1-3이잖아요. 괄호 안이. 그럼 이게 마이너스 2지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하는 거예요. 이게 4입니다. 4. 그래서 우변은 3분의 4가 될 거고, 그때 y를 대입한 거니까 k 값이 3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조금 전에 y축으로 평행 이동한 문제나 x축으로 평행 이동한 문제나 어쨌든 문제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같은 문제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다음에 배우는 우리 표준형을 배울 때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건 원리가 동일합니다. 원리를 아는 사람은 쉬운데, 이제 만약에 어떤 원리를 놓쳤다 그러면 계속 다른 것 같이 느껴져서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익숙하죠. 가장 복잡한 모양인 것 같지만 그래도 자, 뭐 여러분들 익숙한 뭐 표준형이라 그래요. 스탠다드형이라고 하고 자, 얘는 이제 결국은 x 대신 x 마이너스 p가 대입한 걸 보니까 이거는 x축으로 p만큼 이동했네. 평행 이동했네. 줄이기 쓰지 않을게요.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도 q만큼 평행 이동이 돼 있구나 라는 걸 읽어낼 수 있겠죠. 어떤 그래프를? 그것도 알아야죠. 역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네. 그래서 지금 y는 a에 x-p제곱 플러스 q라는 형태로 표현이 됐구나.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원래 0,0이고 축도 x는 0이었는데 아니 x축으로도 이동했어?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p, y축으로도 이동했어? y축만큼 이동한 만큼 q.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도 p, q. 축의 방정식은 x는 동일하다 그랬죠. 꼭지점의 x 값이랑 x는 p.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런 것들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함수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1번. 자, 다음 그래프의 꼭지점 축 읽어보자. 그러면 우선 기계적으로 이 친구 제곱되어 있는 게 0 되는 값이에요. 플러스 x 더하기 1이 0 되려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그때 y 값이에요. 그때 y 값. 지금이라도 잘 이해 안 가는 사람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이 딱 들어가면 함수라는 건 x가 결정이 되면 x가 1이에요 이렇게 결정되면 y 값은 알아서 딱 곱해져가지고 2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요. x가 나오면 y가 반드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 문자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딱 대입하는 순간 마이너스 1이랑 1 더하면 0이죠. 0.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0 그럼 이 부분이 0이에요. 이만큼. 그래서 y는 0 마이너스 3 그때 y값 분명히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 값은 0이 됐고 그때 y값은 마이너스 3이 되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때 y값이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면 눈에 익숙해져서 요거 0 되는 값이랑 요 값을 딱 읽어오면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읽을 수 있겠죠. 그렇지?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x는 이거다.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2번. 2번도 마찬가지. 이거 0 되는 거. 5죠? 그때 y값 2죠. 축이 뭐예요? x는 5. 됐어요?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결국은.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꼭지점을 찍는 거예요. 꼭지점 5,2네. 대충 이게 5쯤이라고 하고 2면 이만큼이라고 하죠. 여기.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첫 번째 꼭지점을 찾는다. 찾았어요. 두 번째 모양을 본다. 모양. 자, 모양을 결정하는 건 최고차항입니다. 2차항의 최고차항. 자, 2차항 이거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5의 제곱 이거 전개하면 이거 바로 거듭제곱부터 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거기에 마이너스 2가 곱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하고 이제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2창의 개수 그게 이제 a죠. a. 그래서 이게 모양을 결정합니다. 자, 어쨌든 a가 마이너스 2면 위로 볼록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네. 위로 볼록이니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폭이 이제 어떤지는 이제 봐야죠. 물론 폭이 좁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밑으로 떨어져서 y절편이 y축을 끊고 지나는 이 y절편이 0보다 많이 작은 값일 거예요. 그 y절편 한번 구해보죠. 자, y절편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y절편 x에 0 넣어서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물우물 하면 안 되고 x가 0일 때 y 값을 구하는 거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x에 0 넣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y 값을 구해야지 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고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x에 0을 넣으면 여기다 0을 넣을게요. 0을 넣었죠.
0을 넣으면 0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를 제곱할 거니까 25입니다. 25. 25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50이네요. 플러스 2. 그게 y값이 되네요. 그게 마이너스 48이 될 겁니다. 그림상은 이렇게 그렸지만 정말 실제 그림은 굉장히 밑에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참수를 그릴 때는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수를 써놓으면 충분히 어떤 그래프를 해석해서 푸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그 밑에 있는 거, 자, 우선은 꼭지점 바로 찾을게요. 꼭지점은 0 되는 거 1, 마이너스 3. 축은 x는 1. 그 다음 이제 y절편을 구하는 거는 y절편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x가 0일 때 y값. y절편 한번 구해 볼게요. y절편은 x에 0을 넣으면 여기 0 넣으면 암산하세요.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니까 1이죠. 1. 1에다 2분의 1 곱했으니까 2분의 1. y는 2분의 1 마이너스 3.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요. 너는 마이너스 2분의 5구나. 그쵸? 그래서 y절편이 얼마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를 또 좌표로 하면 뭐냐,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x는 0이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분의 5. 자, 그래프를 갈딱 그려볼게요. 그려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꼭지점은 1,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1이고 마이너스 3이 이쯤 됐죠? 모양은 2분의 1이에요. a가 2분의 1이에요. 그쵸? 그러면 0보다 큰 거 보니까 아래로 볼록해. 뭐 이렇게 그려지겠네.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됐나요? 그럼 이제 y절편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y절편을 구해봅시다. 1, 마이너스 3. 자, y절편 아까 구해놨죠? 마이너스 2분의 5면 마이너스 3보다 조금 큰 수. 1쯤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는 뭐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축약이고. 그러면 이 친구는 모든 4분면을 지나겠네.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은 1, 2, 3, 4 모든 4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자, 표준의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연습을 충분히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친구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고요. 간단히 하면 꼭지점만 확인할게요. 이거 0 되는 거 마이너스 1, 그때 y값 2. 축 x는 얼마? 마이너스 1. y절편 자꾸 물어보는 건 이걸 y절편을 알면 안 돼요.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 0을 넣읍시다. 0 넣으면 1. 1의 제곱은 1 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 그러면 y값이 0이네요. y절편이 0이네요. 뭐야?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는? 자, 그러면 꼭지점이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x 값이 마이너스 1쯤 되고 1이고 y가 2니까 요 위쪽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어디쯤에 있는 거고, 모양은 위로 볼록하죠. 최고창이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한데, y절편이 y축을 끊고 지나가는 이 y절편이 원점을 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느 4분면을 지나지 않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1, 4분면을 지나지 않죠. 2, 3, 4분면을 지나는데 1, 4분면은 반드시 우리가 축을 벗어나야죠. 축을 벗어나. 이쪽 땅에 y 1, 4분면 지나는 건데 축을 딱 교묘하게 경계만 지나니까 1, 4분면 지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훈련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기본형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주고, 자, x축 y축으로 평행 이동을 이렇게 했어요. 식으로 쓰는 게 눈 깜짝할 때 쓸 수 있어야죠. y는 마이너스 2에, 자,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봤으니까 x 대신 x 부호 봤는데 x 플러스 3 대입합니다. 제곱 쓰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y 좌표 6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도
y는 3분의 1에 자 x축으로 3만큼 갔으니까 x 대신 x하고 부호봤는데 x-3 제곱 마이너스 5 됐나요? 자 3번 y는 5에 x축으로 2만큼 갔으니까 x-2 전체 제곱 플러스 1 자 이 친구도 y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부호봤는데 x 플러스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5 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꼭지점을 찾는 거예요. 바로 찾는 거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나중에. 기본이고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0 되는 거 마이너스 3,2 축은 x는 같다 마이너스 3 됐죠? 자 얘는 0 되는 거 6, 그때 값 7 축은 x는 6 됐어요? 0 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1 그때 값 마이너스 4 축은 뭐냐?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 친구 0 되는 값 5, 마이너스 3 축은 x는 5 연습해서 자기권을 만드세요. 자 그럼 이제 기본 개념을 익혔으면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도전해 볼 만하죠.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자 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일치하였다 똑같아졌다 그럴 때 a, b, c 값을 구하라. 자 이건 이렇게 풀면 별로 안 좋아요. 어떤 거냐면 자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x 대신 x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되겠네. y는 a에 요 x 대신 x 플러스 3을 대입하는 거예요. 요 x 대신이에요. x 대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는 원래 있던 애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 이거 이해 가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원래 플러스 1이 있는데 y축으로도 이만큼 갔어? y축으로도 이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이제 좀 어쨌든 이렇게 요 부분 x 대신 x 플러스 3을 정확하게 이게 대입할 수 있다. 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y는 a에 이제 괄호 안을 계산하면 3이랑 마이너스 2 더하면 1이니까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우변 더하면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이 친구랑 y는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랑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구나 b 값은 1이구나 c 값은 3이구나 이렇게 이제 풀면 되죠. 이렇게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너무 편해지면 고등학교 때는 이제 실수예요. 고등학교는 다 문자로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는 꼭지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 한번 정리해보고 잠깐만요. 지우고 할게요. 자 5번 다시 한번. 자 우선은 이 친구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 평행이동할 때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참수는 꼭지점만 관찰을 해도 돼요. 그럼 이동하기 전에 꼭지점이 뭐였냐 보면 0 되는 거죠. 2,1이죠. 이렇게 바로 되죠. 그러면 이동하 나서의 꼭지점 뭐냐 그러면 요거는 요거 0 되는 거예요. 제곱한 게 0 되는 거 마이너스 b c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까 연습했잖아요. 숫자로 문자로 나왔을 때도 자신있게 할 수 있어야 제대로 연습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는 모양이 그쵸 처음에 태어날 때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으면 얘가 아무리 이렇게 이동을 해도 모양이 변하지 않죠. 그쵸? 이동을 했는데 갑자기 폭이 넓어졌다. 그렇지 않겠죠. 그 얘기는 이 함수는 이 창의 개수 자체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평행 이동을 해서는 평행 이동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대칭 이동 말고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한 거 뒤집어지는 거 이건 단순하게 이렇게 대칭되는 것만 나오니까 너무 아직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평행 이동을 해서는 모양이 바뀌질 않는다. 이 친구가 왔다 갔다 내려갔다 해도 동일한 모양이다. 그쵸?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꼭지점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확인하죠. b가 마이너스 b가 2랑 같으니까 b가 마이너스 2겠네.
c는 1이겠네. 이렇게 되겠죠. 아, 잘못 이동을 안 했죠. 쏘리. 흥분해서 그래요. 자, 우선 꼭지점의 좌표가 이 친구인데 우선 이제 이동을 해야죠. 이동. 어떻게 했냐면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그러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게 되면 2가 마이너스 3만큼 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 y축으로 2만큼 이동하게 되면 y값이 1인데 2만큼 올라가니까 y가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해야죠. 지금 이동 안 한 상태에서 비교했어요. 꼭지점이 이렇게 이동이 됐죠. 그 친구랑 이 친구랑 같아야겠죠. 왜냐면 이동해서 일치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B값은 1이구나. C값은 3이구나. 그 다음에 A값은 원래 모양을 결정하는 거니까 최고창의 개수겠구나.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멀리 보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함수는 항상 꼭지점, 대칭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좀 멀리 왔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요 일반형입니다.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일반적인 형태의 그래프식. 자, 여기 만났을 때 조금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형태? 이 표준형 꼴로 고쳐야 돼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꼭지점이랑 축 이런 걸 알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표준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은 누차계지만 구구단처럼 1단, 2단, 3단이란 용어를 써서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자 그랬어요. 2단, 3단. 그쵸? 전개하면 x제곱 2x 플러스 1이고 전개하면 x제곱 4x 플러스 4일 거고 자 x제곱 6x 플러스 9죠. 자, 중요한 거는 최고창이 1일 때 상수항의 숫자는 요 1창 x의 개수가 6인데 그거의 반. 자, 반인 6의 반이 3이죠. 3의 제곱이 상수항으로 있으면 이게 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래서 반의 제곱이라는 용어를 쓰죠. 뭐의 반이요? x의 개수의 반이에요. x의 개수의 반입니다. 언제? x제곱이 1일 때만 쓸 수 있어요. 1일 때. 그러니까 1로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x제곱 1일 때. 근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자꾸 구구단 얘기하는 건 요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2, x 플러스 1은 이렇게 121, 144, 169 숫자만 잠깐 봐도 좋아요. 121, 144, 169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항은 여기 마이너스일 때는 뭐 가운데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가 다 뿔마, 부호가 바뀌는 건 다 알고 있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건 이 정도 선에서 나옵니다. 물론 뭐 4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4단까지는. 자,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1, 2, 3단 안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아래 문제 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예요. 자, 최고창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1로 만들어야 돼. 1. 그래서 마이너스 묶는 거죠. 이렇게 1차항까지 묶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수항 됐나요? 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2차항이 여기 1인 거고 그 다음에 1차항 개수 이게 마이너스 6인데 그 반이 마이너스 3이죠. 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9를 더해줬다가 다시 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요? 요 부분까지만 되죠. 요 부분 이 세 덩어리 169 기억나죠? y는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고 자 3단인데 역시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니까 x-3의 제곱으로 되겠죠. 됐어요? 그럼 조금 전에 있던 이 마이너스 9는 이 괄호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괄호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얘는 영향을 받죠. 어떤 영향을 받냐면 괄호 안에 있었으니까 이 괄호 안에 있었으니까 이 마이너스 맨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영향을 받죠. 그래서 곱해져서 나가서
플러스 9고 이 마이너스 5랑 합쳐져서 4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했다는 전제하에서 좀 빠르게 정리했고, 이게 안 되면 역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일반형이 된 걸 이렇게 표준형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야 꼭지점의 좌표는 아까 연습했으니까 유거형들은 3,4다. 축은 뭐냐? x는 3이다. 까지 빠르게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강조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위해서는 그냥 축에 그쵸?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이 식은 외워라. 자, 그건 어떻게 된다?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에서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다. 개수만 가지고 a값, b값 챙겨서 일단 집어넣고 계산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중요해요. 제발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의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인데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b의 값은 이 친구 6, x의 개수. 분모는 마마 곱하면 플러스 2죠. 2분의 6이니까 3이 되겠죠. 야, 꼭지점의 x값은 3이구나 이렇게. 그럼 y값은 함수는 x를 알면 y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x가 3이야. 그럼 x 여기 3을 넣어야죠.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 y값 구하는 식 여기다 쓸게요. y는 자 x에다가 3을 넣으면 3의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9. 그 다음 여기 x 넣으면 3 곱하기 6이니까 3, 6, 18. 마이너스 원래 5 있던 거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4 18이랑 더하면 4가 나오겠네요. 아, y가 4네. 그래서 꼭지점의 값이 4라는 걸 이렇게 알아낼 수 있죠. 축은 항상 이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식이. 그래서 축은 x는 3 됐죠? 자,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은 이제 수렴 어디 고등학교에서 이거 외워서 빠르게 써야 돼요. 자, 그러면 학교 교과서에 이제 이거 생각 넓히기란 부분에 이 부분을 이제 표준형으로 바꿀 때 잘못한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이렇게 하는 친구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런 걸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은요. 2차 방정식 푸는데 이 x의 계수가 마이너스 2네. 불편하네. 마이너스 2로 나눠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2차항의 개수, 이제 개수가 1이면 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 제곱식 만들면 1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등식이라서 가능합니다. 등식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좌변, 우변이 같으면 양변에다 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2차 방정식도 등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등식의 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시하면 안 돼요. 앞으로 고등학교에서도 이 성질용에서 많은 방정식을 풀 겁니다. 로그, 지수 이런 방정식을 같다라는 거. 같으면 내가 여기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곱해도 되고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0이라는 수로 나눠도 된다고 했죠. 자, 그 내용을 떠올려서 이거를 이렇게 푸는 순간 이제 문제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1단이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더했으니까 한번 빼자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해서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 1, 마이너스 4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러면 틀린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역시 이것도 등식으로 오면 내가 마이너스 2로 나눴으면 이 y값도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형태의 식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결국 그냥 이 상태로 묶는 거죠.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됩니다. 여기 이제 헷갈려하는 친구는 다시 분배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4x. 그거까지 확인해야죠. 그래야지 내가 이 x의 개수를 제대로 찾았는지 알 수 있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자 1단이죠. 1, 2, 1. 그러니까 1이 필요한 거 더했으니까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만큼이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에 1단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여기 6이 있었죠. 요 가로 바깥으로 나갈 때는 곱해져서 나가니까 플러스 2가 돼서 8이 되겠네. 그러면 꼭지점이 잡히는 1,8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린 그러지 말자고 했죠. 그냥 자,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합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마이너스 2네요. b는 4네요.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2니까 4 1이 되겠죠. 꼭지점 x값은 1이네. y값은 강조했지만 x에 1 대입하면 된다 그랬죠. 이것도 1 대입하면 되죠. x에 1 넣으면 마이너스 2, 1 넣으면 4 곱하기 2니까 4 플러스 6 해서 8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빨리 찾는 거 연습할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바로 공식으로 하겠습니다. 꼭 x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1이네. 1 분의 b 2죠. 마이너스 1이네. 꼭지점 x 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 y 값은 얼마냐? 1을 넣으면 되죠. 1 넣으면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되죠. 플러스 5 해서 얼마요? 4가 되겠네요. 자, 꼭지점을 알면 여러분들이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꼭지점이 이거야. 그러면 y는 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x 대신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꼭지점을 알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안다. 이 차항의 최고차항의 수. 여기서 1이잖아요. 1이죠. 안다면 바로 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자, 우선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3이죠. a는 마이너스 3이니까 꼭지점을 이제 빠르게 구해볼게요. 꼭 x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6이죠. 얘도 6이네요. 1. 자, 꼭지점이 잡힌 1. y 값은 x에 1을 넣습니다. 1 넣으면 마이너스 3, 1 넣으면 플러스 6,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에서 2를 빼니까 2가 되겠습니다. 꼭지점 알고 최고차항 아니까 우리가 구하는 식은 y는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x 좌표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요게 0 되는 게 1. 그럼 요걸 다시 쓸 때는 반대로 쓰면 되겠죠. 헷갈리면 자기가 확인해 보면 돼요. 확인. 이게 0 되는 게 얼마지? 1이네. 됐네. 됐어요. 자, 2번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는 빠르게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꼭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겠죠. 물론 뭐 이건 169 9단위 바로 최고차항 1일 때는 뭐 완전 제곱식 연습을 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6x 169 9가 필요한데 그쵸? 그럼 다시 9를 빼면 되죠. 4는 원래 있던 거. 자, 완전 제곱식은 이만큼이 완전 제곱식 그쵸?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3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5. 자, 꼭지점의 좌표가 뭐다? 요거 0 되는 거 제곱한 게 0 되는 거 그때 y값 됐나요? 계속 연습해서 그냥 아무 힘든 거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힘들면 안 돼. 이걸로 끙끙거리거나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학습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꼭지점이 이거야? 그리면 되죠. 최고차항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하겠네. 꼭지점은 3, 마이너스 5네. 적당한 점 찍고 아래를 볼록하면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럼 절편을 알면 되겠구나. y절편. 그래서 y절편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y절편 아까 연습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에서는 y절편을 알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니까 x에 0을 넣는 순간 이게 다 사라져요. 샥샥. 얘가 딱 남죠. y절편이 4라는 거 아니까 4면 이쪽인데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럼 역시 어느 4분면 안 지나요? 여기 3, 4분면을 지나지 않겠네요. 그래서 그래프의 성질을 물어본다거나 어디를 지난다 이런 문제는 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냐, 아니면 또 그래프를 보고 식을 표현할 수 있냐, 이게 그 승부예요. 그게 안 된다면 좀 더 학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3번 문제. 3번 문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 이동했더니 이 그래프와 일치하였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이 친구의 꼭지점을 구하면 돼요. 얘는 원래 꼭지점 원점이잖아요. 항상 꼭지점을 해석하라고 아까 그랬죠. 그래서 대입하는 형태로 하면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면 힘들다고 아까. 그래서 선생님 강조한 건 꼭지점을 해석해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평이 이동한 친구의 꼭지점을 구하면 결국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 그래프가 얼마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꼭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 3이죠. b 마이너스 12 다 약분되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6 2, 3은 6 그래서 2가 되겠죠. 2네. 자, y값은 2를 넣으면 되죠. 4, 3, 12. 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2 곱하기 2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7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할 때 이 친구랑 이 친구는 항상 2배 되면서 2배가 돼요. 2배. 부호가 반대라고 했습니다. 꼭지점에서는. 그래서 꼭지점에서 내가 12가 나왔으면 이게 마이너스 24가 나오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좀 더 고수가 되겠네요. 어쨌든 자, 이거 계산하면 19를 빼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꼭지점이 원래 0이었는데 x값이 2가 됐다는 얘기는 x축으로 2만큼 갔으니까 p는 2가 되겠죠.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갔구나. q는 마이너스 5겠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2점을 지날 때 이차함수식을 구하라. y는 ax의 제곱 bx 플러스 6 2점을 지나는데 이 2점이 심상치 않은 점이에요. 물론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x 3,0 마이너스 2,0 3,0을 지나 그러면 x가 3일 때 y가 0이네. 3 대입하면 되죠. 3 그럼 9a 그 다음에 여기도 3을 대입하면 3b 플러스 6은 0 이렇게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6 3의 배수니까 나눈 게 낫겠지. 이런 게 보이면 나눴어야 돼요 원래 여러분들. 그래서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일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을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2를 넣는 순간 제곱했으니까 4a. 자, 마이너스 2b 플러스 6은 역시 0이 되는 거니까 역시 이항하면 마이너스 6. 자, 역시 2로 나누면 되겠죠. 2로 나눈 걸 사이에 써볼까요? 2로 나누면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됐나요? 이거 연립하면 되겠네. 자, b의 개수가 지금 절대값이 다르죠.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면 되겠죠. 위시 가르씩 더하면 5a가 될 거고 위시 가르씩 더하면 마이너스 5 a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b 값은 여기다 넣을까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이항하면 b는 1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연립으로 풀어도 되는데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볼 줄 알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걸 그래프적으로 한번 해석을 할게요. 그림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 주냐면 우선은 3,0이라는 점이 3,0이 여기라고 해볼게요. y축도 그려줄게요. y축, x축. 여기 3,0이고 마이너스 2,0 이쯤이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x 값이 0일 때 이게 y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y절편이 6쯤 여기 이렇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결국 위로 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차함수의 대칭성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대칭성이란 건 항상 축을 기준으로 축이랑 수직하게 이렇게 선을 끊어버리면 이 끊긴 거리들이 다 같다는 얘기죠. 이 길이가 항상 같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좌표, 준 좌표가 이게 x절편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x절편이고 y절편 준 거죠. 뭐 이런 형태로 x절편과 y절편 준 형태고, 여러분들 x절편을 알면 축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축이라는 건 항상 이게 이제 축은 x축의 수직이다 보니까, 이게 수직이다 보니까 요 끊고 지나간 요 점 y x절편의 정 가운데가 되겠죠. 이렇게 축이, 이렇게 이 정 가운데가 어쨌든 축이 존재해서 그래프가 뭐 y절편 6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칭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 되겠고, 아까 푸는 방법으로 이 문제는 풀면 돼요. 그렇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는 눈이 생긴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축은 요 3과 마이너스 2의 정 가운데로 찾을 수 있습니다. 3과 마이너스 2. 그러면 어떻게 돼요? 3과 마이너스 2의 정 가운데를 찾으려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 값이 이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x는 2분의 1. 됐죠? 그러면 우리가 축을 알면 뭐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축을 알면 식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 점을 대입해도 되겠고, 여기서 이제 x절편을 알았을 때 또 식을 표현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연습을 할게요.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축을 찾아서 식을 찾는 거는 그렇게 효용 가치는 없어요. 시간적으로는 아깝게 더 나을 수는 있겠네요. 자, 축을 알았다. 축이 x는 2분의 1이다. 그럼 이 방정식은 y는 a에 축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x-2분의 1 전체 제곱 플러스 몰라 이렇게 써야겠죠. a 값도 모르고 q 값도 모르니까 점을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 요 방식으로 푸는 건 처음에 풀어준 것보다는 더 복잡한 형태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이제 x 절편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좀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면 좋겠어요. 어쨌든 x 절편이 3,0이고 마이너스 2,0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에서, 여기서는 6이죠. 6에서 x절편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 그죠? x절편을 구할 때. x절편을 구할 때는 y가 0일 때 x값을 구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y가 0일 때 x값. y 0을 대입하면 되죠. y 0을 대입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6이 0이 되는 이 x값을 구하면 3이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얘기죠. 3이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됐다는 얘기죠. 최고차는 a니까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겠네요. 자, 이거랑 같은 거 이해 갔어요? 자, 요게 이해 안 가는 사람은 앞부분에서 끝내면 돼요. 근데 이제, 자, 앞부분이 이해된 사람은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걸 전개한 거랑 이거 전개한 게 같으니까 a, b의 값을 다 구할 수 있겠죠. 우선 이 곱셈 먼저 하는 거니까 괄호부터 풀면 x제곱에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x,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 값이 뭔지 알 수 있겠죠. a 값이 뭐냐면, 우선 여기 플러스 6이 돼야 되니까 a 값이 결국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은 0 해서 상수항의 개수만 보면 우리가 똑같아야 되니까 식이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b 값이 얼마요? 1이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x절편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함수식을 쓸 때 어떻게 쓴다? y는 a의 x절편이 3이야. x-3 x절편이 마이너스 2야. x 플러스 이렇게. 이 문제를 보면 바로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 식을 딱 보고 이 식을 바로 떠올려서 이거 전개해서 이 식이랑 비교해서 a, b 값을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전개했고요. 정리했고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나 그런 거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설명을 하면서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바로 물어보셔야 전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